이번에는 박신혁 작가님의 발표를 듣고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대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박 작가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해안과 통찰력에 아주 크게 놀랐는데요. 올해 들어 2차 전지 종목들의 주가 하락이 이어지면서 많은 일반 투자자들이 소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많은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해주셨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강연 내용을 살펴보면 유럽 시장에 대한 전망이 좀 빠져있는 것 같은데요. 유럽 역시 글로벌 전기차 시장 중 하나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주요 수출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 작가님께서는 유럽 전기차 시장이 국내 배터리 업체들에게 미칠 영향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유럽이 중국 전기차의 이제 주요 수출 시장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잘못됩니다. 제일 그렇죠. 한국 여러분들이 이제 중국 전기차 하면 딱 떠오르시는 그런 감정이나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공통.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제 팔린다고 하는 거는 사실 보면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진 이제 가장 큰 비중이 뭐냐면은 이제 중국 상하이에서 만들어진 이제 테슬라가 유럽으로 수출되거든요. 이제 그 물량이 사실 제일 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독일의 뭐 폭스바겐이나 그다음에 이제 뭐 BMW나 벤츠 같은 데서도 이제 중국 현지에서 공장에서 이제 전기차를 만들어 갖고 이제 유럽으로 수출하는데 이제 그런 숫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하는 이제 중국 전기차라고 하는 이제 비아디나 이런 쪽이 지금 유럽에 수출되는 물량은 극히 아주 적은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작년 기준에서 중국 비아디 그 매출 중에서 수출 비중은 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그거 갖고 많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굉장히 적은 수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거를 지금 저기 3% 같은 데서 자꾸 이제 혼동해서 사람들을 좀 뭐랄까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산 전기차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면 중국산 휴대폰, 또 아이폰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중국에서 한 80%, 90%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이폰을 살 때 그거를 이제 중국산 아이폰 이렇게 우리가 얘기 안 하잖아요. 이제 같은 맥락으로 보면 이제 분명히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이제 그게 구분 안 되고 이렇게 같이 좀 얘기가 되면서 이제 중국의 전기차 기술이 되게 많이 발달한 것처럼 사람을 모임케 하면서 이제 뭐 MBC가 대표적으로 지금 그런 역할 많이 하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이 결국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한국의 중국 쪽에 이제 공산당의 그 선전 그 자금이 이제 매해 한 2조 원 정도 뿌려지고 있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의 반증이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박 작가님의 저서 K 레볼루션을 보면 2026년에서 2027년 LG 에너지 솔루션이 삼성전자를 제치고 시총 1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총은 89조 원이고요. 삼성전자는 460조 원인데요. 그렇다면 이게 2년 내로 시가총액이 5배 이상 뛰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1년만 더 주시면 돼요. 27년에서 28년으로 1년 늦추는 걸로. 그럼 2028년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아까 강의 중에도 말씀드렸던 이제 캐주하고 이제 좀 관련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뭐랄까 대체적으로 지금 스케줄이 한 1년 정도 지금 늦춰져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 GM 전기차가 이제 23년도에 나오기로 돼 있었던 것들이 23년에 다 안 나오고 지금 24년에 출시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년 정도 늦춰진 거잖아요. 이제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금양에서 아연할 때 되게 이제 힘들었던 부분이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투자자들 만나갖고 얘기할 때 당연히 이제 사업부 쪽에서 얘기하는 그 스케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갖고 금양에서 하는 이제 사업이 24년 이제 1사분기, 22년 1사분기에 이제 되면은 그때 말씀드린 게 이제 지금 뭐랄까 매출로 접힌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사업부에서 제가 얘기를 듣고 와서 얘기를 하면 지나고 보면 제가 사기꾼이 돼요. 못 맞추더라고요. 일정을 항상 일정이
한 2분기 정도는 기본 늦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1, 4분기 한다고 하면은 이제 대충 한 3, 4분기 정도 이제 실제로 이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좀 비일비재했었고요. 옛날에 제가 이제 게임 쪽 애널리스트 할 때도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게임 쪽 애널리스트 할 때 이제 기업 방문 가고 하면 이제 항상 NC소프트 이런 데서 이제 신작 우리 이제 4, 4분기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걸 믿고 그대로 이제 리포트 쓰는데 쓰고 보면 항상 그때 안 나와.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나오더라고요. 특히 이게 이제 배터리 부분은 이제 이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좀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좀 확인하는 과정에서 좀 이제 파는 사람은 빨리빨리 팔고 싶지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꼼꼼하게 조금이라도 더 확인해서 이제 확신할 때 그때 이제 발주가 나오기 때문에 6개월이든 1년이든 이렇게 좀 이제 늦춰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아까 이제 GM 케이스도 사실 보면은 좀 같은 맥락인데, GM의 이제 그 캐딜락 리릭 같은 경우가 이제 원래 같으면 작년 한 상반기, 하반기, 적어도 여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팔렸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GM 쪽에서 전기차를 만들어 보니까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이게 이제 문제가 자꾸 생겨요. 이제 리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배터리 팩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제 한 시간에 6개월 그런 거고 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갖고 이제 스케줄이 한 1년 정도 대충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책에 25년, 20년이면 10배가 될 것 같다 말씀드렸던 거에서 플러스 한 1, 2년 정도 더 하시면 괜찮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3년에 10배 날 거를 사고 기다렸는데 3년에 10배가 안 났다. 그러면 한 4, 5년 정도 기다리시면 되고 4, 5년을 기다렸는데도 10배 안 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마 제가 해외에 망명을 네, 전기차 캐즘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발표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한 질문을 좀 몇 가지 드려볼까 합니다. 발표하신 자료를 살펴보니까 이제 향후 배터리 시장은 원통형 배터리 중심으로 성장한다고 좀 밝히셨는데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금양 3파전을 예상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해당 기업들의 연구 개발 비용을 좀 뜯어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은 현재 1조 374억 원, 삼성 SDI는 1조 1364억 원을 사용했고요. 금양은 63억 원에 좀 불과합니다. 특히 금양은 내년 초에는 2170 배터리, 내년 6월부터는 469 원통형 배터리 양산에 들어가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수주 계획이 없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더불어 금양은 이제 회계 법인으로부터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혼자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금양에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네, 이 답변이 좀 궁금합니다. 예,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그 제가 금양은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8대 정도 안 된 거잖아요. 선택은 예, 선택은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하시면 될 일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그 내용, 이제 연구개발비 사실 말씀하셨는데, 그 연구개발비라는 게 보면은 이제 뭐랄까 이게 이제 연구개발에 투입된 돈,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연구개발비는 이제 큰 금액이 이제 연구 쪽 이제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구원이 몇 명이 있느냐 하는 좀 그런 거하고 사실 좀 관련된 이제 그런 거고요. 연구개발비를 많이 투자했다고 해서 이제 좋은 성과가 반드시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연구개발비, 그러니까 기사 같은 거 보면 이제 CATL은 아까 이제 LG가 1조 쓰는데 CATL은 연구개발비 3조, 4조 쓴다. 그래갖고 이제 되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식해서 그렇고요. 아니, 그 연구개발비 한 돈 100만 원 쓰고 이제 한 1조치 매출 나오는 거 하는 게 사실은 제일 효율적이고 좋은 거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들인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되게 화제가 되고 있는 이제 그 하이브 리진 같은 경우에, 뉴진스, 이제 론칭 시키는데 이제 총 들어갔던 초기 자금이 이제 163억이라는 거거든요. 그에 비해서 지금, 그 하이브에서 이제 방시혁 의장이 이제 직접, 이제 이 프로듀싱 해갖고 새롭게 이제 내나갔다가, 그 뉴진스를 뺏겼다고 해서 이제 좀 많이 욕을 먹고 있는 이제 아일릿 같은 경우는 1,500억을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투자한 금액하고 실제 결과치하고는 이제 하등의 관계가 없는 거기 때문에 꼭 그거를 이제 뭐 연구개발을 많이 투자하니까 이 회사는 좋은 회사다라고 볼 건 아니고 그게 이제 회사에서 비용 통제를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사실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금량 뭐 자금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죠 그거 뭐 재무 건전성 네. 이런 문제는 뭐 금량에서 알아서 해야죠. 뭐 내가 할 일은 알아서 할 일은 아니에요. 선택은 투자자분들의 몫으로 좀 남겨두고요. 예.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일반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던 네. 잠깐만. 아까 이제 그 질문하실 때 이제 원통령이 이제 앞으로 대세가 될 거다라고 질문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파우치형이 제일 좋은 배터리긴 해요. 성능 면에서. 파우치형하고 원통형하고 이제 이 양분해서 가는 시장이고요. 원통형으로 갔을 때는 이제 자동차용 그 배터리의 경우에는 이제 개수가 줄어들어야 이제 원가에서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46 파이 시리즈 원통형하고 그 다음에 이제 SK하고 이제 LG가 갖고 있는 이제 파우치형하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앞으로 주류가 될 거고 그에 비해서 이제 중국 그 비아디나 CATL은 주로 각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각형 비중이 좀 줄어드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형 비중이 좀 줄어든다라고 알고 있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요. 사실 많은 일반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던 부분입니다. 영상 보고 계신 우리 투자자분들도 이제 투자 전략을 잘 참고하시기 바라며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질문인데요. 네, 미국 IRA 세액공제가 이제 최종 규정을 발표하면서 우리 기업이 중국 흑연을 2026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중국 흑연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서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좀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공급망 다변화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거는 불확실성이 없는 거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아까 이제 그 IRA 법안 이제 트럼프 폐지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큰 틀을 보고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IRA 법안 같은 경우도 폐지가 말이 안 되는 게 그거는 법안이니까 미국에서 한번 이제 통과된 법안이 폐기되기 위해서는 상하 양원을 거쳐야 된다. 이거 기본이잖아요. 그 기본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 기자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흑연 때문에 이제 보조금을 안 줘서 한국 배터리를 그럼 못 쓰게 된다. 그러면은 배터리 어디 거 쓸 겁니까? 중국 거 쓸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뭐 하는 이제 미국 그 전기차 메이커들이 이제 한국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쓰기로 다 계약이 됐기 때문에 결국 미국 의회나 뭐 이런 이제 그 행정부에서 이제 뭐 포드나 GM의 전기차가 많이 팔리는 쪽으로 당연히 정책을 잡을 거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뭐 흑연 같은 거 이제 뭐 될 수 있으면 중국을 배제하는 게 좋긴 하겠지만 중국 배제가 영영 어렵다. 그러면은 익스큐즈 해주는 거죠. 실제로 지금 이제 흑연 문제가 그 중국 그 흑연을 완전 배제하고는 좀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지금 이제 양해를 해준 거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업체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예. 삼성 SDI 질문입니다. 네, 삼성 SDI 경우에 지금 46파이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불구하고 작가님께서 언급하신 8대 종목에서는 좀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아쉬우셨는지 언급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가치 투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장의 그 시장 인식에 의해서 결정된 가격보다 가격이 이제 실제 가치에 비해서 많이 저평가되어 있을 때 이제 그럴 때 이제 매수 기회가 생기는 건데 제가 이제 IR 맡고 여의도를 이렇게 돌아다닐 때 이제 이 뭐랄까 펀드 매니저나 이런 분들 만나서 많이 얘기를 해보면 펀드 매니저들이 되게 똑똑하고 이제 다방면에 대해서 많이 알 것 같은데 사실 또 그렇지도 않아요. 되게 이제 뭐랄까 고정관념이나 이런 거에 좀 포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삼성 SDI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겠지만 이제 삼성 하면은 이제 인류라는 그런 좀 느낌 그런 게 있잖아요. 막연하게 펀드 매니저도 똑같아요. 삼성은 왠지 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삼성 SDI는 뭐 LG 엔솔보다 좀 비등비등하거나 내지는 이제 좀 낮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펀드 매니저 분들이 실제로 많아서 그게 이제 삼성 SDI가 뭐랄까 고평가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LG 엔솔이나 이제 SK보다는 밸류에이션 상의 좀 매력도가 떨어지는 이제 그런 일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제 업종별로 좀 많이 다른데 이게 제가 그 IR 맡아가지고 이제 화학 쪽 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화학에서는 LG 화학이 사실은 거의 지금 이제 전자에서 삼성전자급인데 네. 업계에서는 다 그렇게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은 화학은 뭐 삼성 화학은 별로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여의도에서는 안 그래요. 여의도에서는 이제 삼성 하면은 일단 좀 먹어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삼성 SDI가 SK나 이제 SK온이나 이제 LG 엔솔에 비해서는 조금 뭐랄까 매력이 좀 떨어지는 이제 그런 면이 있었고 그다음에 플러스해서 이제 제가 그 8대 종목 그 선정하고 할 때는 이제 삼성 SDI가 46 파일을 완성한 때가 아니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46 파일이 완성됐으니까 네. 삼성 SDI도 좀 얘기는 좀 달라진 면이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다시 이제 밸류에이션 해서 그 밸류에이션 매력도에 따라 갖고 뭐 판단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당시 책을 내실 때는 이제 삼성 SDI가 46파이 개발하지 않고 있을 때였고 밸류에이션 측면보다는 매력도가 조금 떨어지는 측면에서 아쉽다라고 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그 삼성 SDI가 이제 많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공장을 많이 안 짓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되게 우리는 보수적으로 수익성 위주의 투자를 해서 그렇다. 뭐 이런 식의 얘기거든요. 네. 그럼 말같지도 소리입니다. 그게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 자동차 쪽 배터리는 3년 전에 다 결정이 되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제 최소 물량을 안 사가게 되면은 페널티를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물게 돼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투자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공격적인 투자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이제 물건 만들면 사가는데 그게 뭐 공격적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만 삼성의 배터리가 이제 완성차 업체들의 좀 선택을 못 받았던 거고요, 그동안은. 근데 이제 지금 46파의 배터리가 완성이 되면서 지금 GM에서 하는 이제 4공장은 삼성하고 같이 해서 이제 그 46파의 원통형 배터리도 나온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시 추정에 녹여갖고 밸류에이션 다시 해봐서 그렇게 해서 이제 판단을 하셔야 맞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최근에 이제 삼성 SDI가 또 투자 규모를 또 발표했죠. 이번에는 국내 배터리 업계 투자 규모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국내 배터리 3사가 향후 투자 규모에 대해서 각각 다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올해 설비 투자 규모를 줄인다고 밝혔고 영업 손실을 내고 있는 SK온도 유럽과 중국 설비 증설 시점을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삼성 SDI는 유일하게 투자 규모를 예년보다 늘린다고 밝혔는데요. 경쟁사들과는 다르게 대조적인 결정을 한 모습입니다. 삼성 SDI의 이 같은 투자 규모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기존의 수주를 못 받고 있다가 46파이를 이제 완성을 하면서 이제 그 수주를 받은 거예요. 그 수주를 받았으니까 과거에는 이제 수주가 없어서 투자를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투자를 늘리는 이제 당연한 이제 그런 흐름이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LG나 SK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쭉 받아놨던 이제 그 물량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캐즘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좀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어갖고 뭐 조금 이제 늦춰지는 뭐 6개월이나 1년이나 좀 늦춰지는 이제 그런 스케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확실히 전기차 캐즘이 좀 큰 문제가 되겠네요. 이런 전기차 캐즘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향후 이 캐즘 현상이 언제까지 갈 것이라고 좀 보시는지 하반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하반기는 좀 예, 괜찮죠.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신차가 나와야 돼요. 예, 신차가 이제 그 하반기에 대대적으로 나온다고 하니 그게 이제 스케줄 맞춰서 제대로 나오면은 이제 이런 문제들은 다시 좀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겠나. 플러스해서 이제 그 한국의 언론이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식 뭐 증권 쪽도 제가 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이제 이 자동차라는 게 이제 나의 만족도 중요하지만 이제 승차감보다 하차감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는 건데 분위기를 자꾸 전기차 안 돼 분위기를 자꾸 조장을 하면 전기차 더 안 산다는 거예요. 요새 대세가 전기차 안 사고 뭐 휘발유를 한 번 더 사든지 아니면 하이브리드 사는 건데 너 왜 전기차 사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듣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이제 작년에 하반기부터 이제 뭐 그 공유도 세력하고 결탁해서 그렇든지 뭐 어쨌든지 간에 이제 전기차 안 좋다 뭐 전기차 좀 대세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하면서 그게 실제로 지금 소비에 영향을 미쳐갖고 상반기 지금 한 4월 달까지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기차 판매가 전년 대비해서 거의 한 30% 가까이 지금 줄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뭐랄까 스스로 이제 제사를 깎아먹는 이제 이런 거니까 나라 경제의 발전, 그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뭐 좀 안 돼도 잘 된다, 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자꾸 기사를 써줘야지. 자꾸 그렇게 이제 깎아 내리는 식으로 이제 안 되는 쪽으로 부정적으로 기사를 쓰면 사실은 잘 될 게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기자 여러분들이 좀 뭐랄까 좀 저기 대국적인 관점에서 국익적인 관점에서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승차감보다 하차감이 중요하다 엄청난 명언을 남겨주셨고요. 제가 명언 제조기죠. 네, 이번 질문도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 이제 전기차 캐증 현상도 있겠지만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하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네,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제 지금이 이런 하락폭이 바닥인지 아닌지 매우 궁금해하시고요. 네, 작가님께서는 현재 에코프로 BM이나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등의 주가가 어느 수준에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판단하는 게 있지만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오늘 바닥 쳤습니다. 내일부터 올라갈 겁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네. 내일 안 올라가면 또 악플 다실 거잖아요. 책임지기 싫어갖고. 정확하게 잘 알 수가 없고요. 사실 이제 바닥이라는 부분은 이제 다만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밸류에이션적인 관점에서 저렴하다, 비싸다 이 정도만 사실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뭐 충분히 엄청나게 많이 이제 저렴하다. 삼양식품이 17만 원 했을 때보다 지금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하다. 앞으로 이제 좀 뭐랄까 믿음을 갖고 이제 뭐 3년 정도 갖고 가시면은 반드시 큰 수익으로 보답 받으실 수 있을 거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언제부터 바닥치고 올라갈 거다는 거는 대충 감은 있지만 말씀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작가님과 좀 얘기를 나누다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생겼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 우리나라 전기차 소비가 30%가량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큰 이유,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현대차 때문에 그래요. 현대차가 이제 작년에 이제 좀 계획을 잡았던 게 이제 CATL에 이제 LFP 배터리 이제 갖고 들어와서 국내에 파는 이제 이런 계획을 사실은 갖고 있었고요. 그게 이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요번에 화성 쪽에서 이제 국회의원 나와갖고 이제 떨어진 공영운이라고 이제 현대차 사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그분이 사실 전략 쪽에 있을 때 그 전략을 짠 거거든요. 그 전략이 사실 잘못된 거고. 그래서 이제 CATL 배터리를 팔아야 되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 또 보조금도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혈세로 나가는 건데 그러려면은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제 LFP가 불가피하게 쓸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여론을 자꾸 몰아가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잘못돼 갖고 기아의 EV9 같은 그런 차들도 되게 좀 잘 안 팔리게 됐고.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산 LFP를 탑재했던 이제 여러 모델들 이제 뭐 레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런 모델들도 이제 당연히 중국 배터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또 내가 많이 욕하고 그래 갖고 사람들이 이제 나 중국 배터리 들어간 거 불안해서 못 사겠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안 팔린 좀 그런 좀 영향이 있고요. 올해 들어서는 이제 공영훈 사장이 이제 지금 현대차 나가갖고 이제 또 민주당 국회의원 나가서 이제 또 뭐랄까 또 떨어지셔갖고 잘 되셨고 아주 고소하고. 현대차가 이제 그분 나오고 난 다음에 좀 다시 이제 전략을 정상적으로 좀 다시 바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같으면은 이제 기아 EV3가 그것도 이제 CATL 원래 배터리 넣기로 돼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 이제 LG 쪽 배터리 넣는다는 얘기도 있고 좀 그래요. CATL하고 섞어서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은 좀 이렇게 나눠갖고 이제 뭐 지역별로 좀 이제 분산해갖고 일정 어떤 데는 CAT 거 쓰고 어떤 거는 이제 LG 거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뭐 그렇게 되고 이제 좀 뭐랄까 다시 이제 현대 쪽 홍보실 쪽에서 전기차 자기 또 팔아야 되니까 이제 전기차 좋다 지금 사기가 딱 적기다 지금 안 사고 내년 사면 가격 많이 올라갈 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 플레이 하고 하면은 다시 좀 잘 팔리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가 지금 전략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종목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최근 국내 중시의 경우 이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에이션 프로그램과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현재 뜨고 있는 종목 외에 2차 전지 혹은 다른 업종에서라도 좀 추천하실 만한 종목이 있으실까요? 삼양식품이 17만 원대 괜찮았죠? 이제 2차 전지가 제일 좋습니다 지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게 시장의 인식하고 사실 사이에 이제 괴리를 이용해서 수익을 이제 내는 그런 건데 사실하고 무관하게 지금 이제 시장의 인식이 아주 지금 극도로 안 좋아진 게 2차 전지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괴리가 아주 크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당연히 2차 전지를 이제 사는 게 제일 좀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은 제일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럼 이번에는 업체 질문으로 돌아와서요. SK온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SK온의 지금 흑자 전환 시점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2022년부터 흑자를 내겠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2024년 1분기에도 지금 흑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에는 국내 전기차 판매량이 좀 많이 떨어졌고 SK온의 주요 협력사인 포드는 전기차 시장 캐즘으로 배터리 주문을 축소했습니다. 다만 SK온은 신차 라인업 확대와 미국 판매 증가에 따른 AMPC 등으로 올해 하반기 흑자를 좀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밝혔는데요. SK온의 흑자 전환 시점을 언제로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IR이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돼요. 회계 분식을 하더라도 흑자를 내겠다 하면 내야 되거든요. 그거 왜 안 되고 있답니까? 아니, 그 회계 분식 좀 하다가 잡혀갖고 저기 뭐야 세태원 뭐 어차피 감옥 2번 갔는데 3번 가면 되죠. 뭐 약간 좀 그거는 좀 농담이고요.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지금 SK 쪽에 이제 주 밴드를 봐야 되는데 이제 포드하고 현대입니다. 포드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GM하고도 좀 달라요. GM은 그 GM이 이제 LG하고 그 합작법인 얼티엄 셀즈 처음 설립한 해가 2019년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완성차 메이커들에 비해 갖고 이제 초기 대응이 좀 빨랐던 편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수학 주식으로는 유일하게 GM을 1,000만 원씩 갖고 있고 수익을 단단하게 보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포드는 이제 뭐랄까 전기차 대비를 전혀 안 하고 있다가 2020년에 이제 그 테슬라 주가가 40배 올라갈 때 이제 포드 입장에서도 그러면 주가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포드의 이제 진팔리 CEO가 이제 좀 지른 거예요. 준비는 안 돼 있는데 이제 목표치만 좀 크게 얘기했던 거고 그게 이제 기반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일을 진행하다 보니 좀 이제 삐걱삐걱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 좀 피해를 좀 SK온이 보고 있는 거고요. 현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간에 그 CAT라고 좀 협력을 강화하려고 했었던 그게 좀 전략 미스가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이제 교정되면서 CATL 자리에 지금 SK온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이제 4분기에 미국 북미 이제 현대차 공장이 완공이 되고 거기에 SK 배터리가 이제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그 IRA 보조금을 이제 본격적으로 받게 되기 때문에 아마 4분기 정도는 이제 괜찮지 않겠나 싶은데 뭐 흑자를 내는 거는 내가 내는 게 아니고 SK온에서 내야 되기 때문에 예. 좀 열심히 하라고 하십시오. 네, 네,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질문에 이어서 좀 비슷한 질문을 더 드리자면 아니 그 흑자하고 내려고 하면 쉽잖아요. 아니 그 지금 얼굴 반 깎으면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모든 이제 배터리 업체들에서 좀 영업이 손실이 나거나 흑자를 못 내거나 좀 이제 성장이 더딘 경우에 전기차 캐즘이 굉장히 심하다. 이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전기차 캐즘을 아까 굉장히 강조하셨던 것처럼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도 우리 너무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영업이익이 안 나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SK온 역시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예. 네, 전기차 캐즘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면피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직원 임금을 50% 깎았으면 벌써 흑자가 났을 텐데 지금 월급을 깎을 생각 안 하고 이제 적자가 났는데 이제 뭐라도 이제 외부적인 요인을 대야 자기들이 이제 면피가 되니까 이제 캐즘 때문에 힘들다 이런 소리, 이런 나약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꼭 나약한 모습을 좀 거두고 강해지라고 제가 한번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앞 질문에 이어서 비슷한 질문을 한 번 더 드리자면요. 최근 포드가 전기차 생산을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결정을 협력사에도 통보했는데요. 이런 포드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준비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좀 일을 서둘러서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좀 생긴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SK하고 이제 합작법인 SK 그 글로벌 SK라는 거 있어요. 네.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1공장, 2공장 다 두 개 합쳐서 이제 25년에 완공되는 스케줄로 지금 열심히 지어지고 있고, 짓고 난 다음에 지금처럼 이제 그 포드에서 뭐랄까 이제 그 전기차 안 팔리고 뭐 이런 소리를 하면 그 바인딩 계약 그 조건에 따라 갖고 이제 페널티를 SK한테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자체적으로 이제 좀 열심히 대책 같은 거 이제 뭐 이런 거 만들어 갖고 이제 그 문제는 좀 해결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사실 개인적으로 다른 자동차 생산 업체들도 포드와 같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내 배터리 업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을지 상당히 걱정스러운데요.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생각하십니까? 아,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자신 있게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제 이 자동차라는 게 이제 신차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대충 한 4년에서 5년 전에 이제 그 프로젝트가 시작이 돼서 이제 4, 5년 걸려서 나오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배터리 업체하고 계약하는 거는 대략 한 3년이 남는 시점에서 다 이제 계약이 체결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계약 체결되고 나면은 물을 수가 없어요. 일단 이제 다 지어갖고 이제 나오는 배터리는 어떻게든 이제 자동차 업체들이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가격을 깎든지 가격을 깎다 힘들면은 이제 뭐 자동차 회사들은 좀 뭐 정치권의 로비도 많이 하니까 이제 정치인들 목을 졸라갖고 이제 지금 전기차 보조금 1,000만 원 주는데 1,000만 원 줘갖고 지금 차가 팔리겠냐? 1,500 주라, 2,000 주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이제 팔리는 방법을 이제 강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뭐 걱정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캐즘 이렇게 해갖고 뭐 이제 중간에 이제 재고 많이 쌓여갖고 정리하고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되게 뭐 3개월, 6개월, 1년 정도의 이제 아주 짧은 기간에 이제 좀 수요에 따른 이제 대응 이런 거고요. 큰 틀에서는 이제 바뀌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부분은 걱정하셔도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전기차 캐즘 때문에 많은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되게 앓는 소리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 하반기쯤 이제 수요가 반등된다고 이제 보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장 큰 주 요인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요인은 이제 전기차가 잘 팔려야 된다. 그런 거고요. 이제 차는 항상 이제 신차가 나왔을 때 잘 팔리는 거고요. 이제 신차가 나오기로 이제 예정이 돼 있으면 제가 이제 리릭을 막판에 그 녹색 번호판 때문에 지금 포기하는 지금 상황인데 리릭 살려고 제가 작년 초부터 그 한국 이제 뭐죠 그 캐딜락 그 영업점에 전화를 해서 리릭 들어오면은 연락 주라 하고 제가 1년 넘게 지금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다 그렇거든요. 이제 차 살 때는. 그러니까 내가 꼭 찍어둔 마음에 든 모델이 있는데 이게 생산이 안 되고 6개월 1년 이제 딜레이가 되면은 그 사이 아씨 못 기다리겠다 하고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차라도 덥석 사지 않고 이게 차라는 거는 이제 당연히 좀 뭐랄까 구매 시점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많이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구매 이연된 이제 그런 수요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신차가 쏟아지고 그 구매 수요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세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이 뭐랄까 우리 2차전지 산업에 다시 르네상스가 이제 도래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훌륭한 명언들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방청객 분들과 지금 영상으로 시청 중인 우리 시청자분들께 조언 한마디 해줄 수 있으시다면 오늘 또 하나의 명언 남기고 가신다면 어떤 명언을 좀 남기고 싶으신가요? 아, 큰일 났네. 아, 명언은 강요하시네. 돌발 질문입니다. 말하다가 갑자기 이제 뜬금없이 명언이 하나씩 나오는 거죠. 그것을, 명언을 하나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힘든데. 네. 제가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선택은 스스로 하자. 그리고 승차감보다 하차감이 중요하다. 아, 그거야 뭐 승차감보다 하차감은 뭐 되게 흔한 얘기잖아요. 사실 솔직히 이제 그렇고 제가 이제 뭐 이거는 제 얘기는 아니고 이제 제가 이제 되게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제 그 찰리 채플린의 명언 이제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이제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가까이서 보면은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좀 이제 투자의 시야를 기간을 조금 좀 길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매일 이제 주가 그 시세창을 이제 들여다보고 오늘 에코프로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이런 거 막 예상하고 하는데 쓸데없이 시간 쓰지 말고 그 시간에 이제 그 우리 와이프는 지금 오늘 좀 기분이 어떤가?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딸내미가 요새 좀 고민하고 있는 거는 뭐 어떤 건가? 뭐 그런 쪽으로 이제 가족한테 좀 시간을 더 쓰시는 게 이제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박 작가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오늘 발표와 대담을 통해서도 이제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으실 건데요. 대부분 좀 많이 풀리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방청객 질문